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지만 빈국으로 전락한 나라 베네수엘라. 이전에 이 국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옆 나라 가이아나와의 영토 분쟁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2월 3일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의 에세퀴보 지역을 편입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남의 나라 영유권을 국민 찬반에 붙이는 다소 황당한 투표가 진행된 겁니다. 에세퀴보는 가이아나 전체 국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가운데 6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죠. 투표가 진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 12월 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이아나가 사실상 통제하고 관리하는 영토의 현 상태를 수정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 경고했지만 베네수엘라는 투표를 강행했는데요. 정확한 투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95%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역사적이면서도 전례 없는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국경지대 군 병력 배치를 늘리는 등 군사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죠. 이처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가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난 2015년 발견된 유전이 있습니다. 가이아나의 현재 석유와 가스 매장량 추정치는 110억 배럴로 세계 상위 20위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남미에 세 번째 전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이아나는 어떤 나라고 베네수엘라와 왜 영토 분쟁을 겪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가이아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분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가이아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나는 남미 대륙 동북단에 자리 잡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그리고 영화로도 유명해진 수리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약 80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6,000달러도 되지 않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가이아나가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앞서 언급했던 유전 덕분인데요.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은 지난 2015년 가이아나 서쪽에 위치한 에세퀴보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탐사 결과 이 지역에 매장된 원유만 최소 110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3천억 배럴인 것과 비교한다면 적은 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세계 20위 안에 들 정도의 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가이아나 인구가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인당 원유 생산량은 중동을 포함한 주요 생산 국가들을 월등히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는 높은 수준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중진류지만 가이아나는 경제성이 높은 경질류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원유로 돈방석에 앉게 된 거죠. 실제 각종 수치로 급격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 가이아나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 3.0%를 10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놀라운 건 이 같은 전망치가 이전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무려 62%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국가 성장률 1위를 차지한 바 있었죠. 일부 외신들은 가이아나 경제가 당분간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에세퀴보 지역의 유전은 가이아나의 로또와도 같은 거였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옆 나라 베네수엘라가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이곳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분쟁의 시작은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하죠. 지난 19세기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각각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채 영국 측에 가이아나를 넘겨줘야만 했죠. 이후 184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가 에세퀴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 지역이 국경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당시 다툼은 1899년 국제중재법원이 영국령 가이아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양측은 이 판결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정으로 수용하는 데까지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베네수엘라가 이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과거 국경을 정한 주체는 베네수엘라를 대신했던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였는데요. 이것이 제국주의의 강압적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양국은 1966년 제네바 협정을 체결해서 국경 문제를 유엔에 위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이아나는 영국에서 독립하게 됐는데요. 베네수엘라는 국경 확정 당시 가이아나가 영국 식민지였다는 점을 들며 양국 간 협의로 해결하라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나는 당연히 1899년 당시 중재에 따라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에세키보 지역을 가이아나 영토로 획정한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의 반발은 계속됐고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유전이 발견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고 최근 상황이 격화된 겁니다. 두 국가의 영토 분쟁에 주변 국가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두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베네수엘라의 국민투표 이후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양국과의 국경 지역에 장갑차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남미에 필요하지 않은 건 전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죠. 한편 일부 서방 국가들은 가이아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다시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베네수엘라산 천연자원 거래를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최근 가이아나 에세키보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분쟁 지역을 떠나라고 통보했죠. 이 지역 유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처음 유전을 찾아낸 엑손모빌은 해당 구역에서 하루 6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루 최대 100만 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대형 석유업체인 쉐브론 역시 해저 광구의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영토 분쟁을 본격화한다면 미국이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 내 무력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가이아나 주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역시 가이아나에 자국 군함 파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은 가이아나의 영토 보전을 위해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영국 식민지였던 가이아나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지지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 영토 분쟁 해결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현 상황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으로서는 2024년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에세키보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해서 내부 지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석유와 정치, 그리고 역사가 얽혀 한 세기 넘도록 이어져 온 영토 분쟁. 일단 지난 12월 14일 양국 정상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영토 갈등 해법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두 국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